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지금 야심한 시간인데요. 제가 다시 지금 카메라를 켠 이유는 말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함성,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태원과 한남동, 남산 일원에서 지금 우렁차게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호랑이의 큰 그 포효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젊은이들의 간절함이 담긴 그 소리가 지금 목멱산 아래에서 지금 울려 퍼져 나오고 있어요. 자, 목멱이라는 것은 원래 그 남산을 갖다 지칭하는 말이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의 그 함성이 하나가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바라는 학생들, 젊은 청년들의 그 함성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데, 지금 그 목소리들이 하늘에 닿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금 진하게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금 무슨 12.3 계엄을 선포할 당시 무슨 누구처럼 국정원에 그 차장하던 그 개망난이 그놈처럼 어느 자리에서 술 처먹다가 와서 한 그런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학생들의 젊은이들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갈망하는 그 함성이 연일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하늘에서는 그 목소리들을 듣지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늘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끝난다. 지금도 지난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러면서 그 아주 희한하고 가증스러운 미소를 짓고 환한 표정으로 그 판결문을 선언하던 문영배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본다면 그냥 둘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마음이 정말 이겨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가증스럽고 간사한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는 문영배를 생각할 때 저것들이 과연 이 나라의 대표성도 없는데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무참하게 살해를 하려고 한다. 헌재가 내렸던 또 하나의 크나큰 실수는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증거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을 봤더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란 자들이 대부분이 다 지방에서 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보았던 자들이에요. 물론 지방이라 하더라도. 이러다 보니까 그들은 단일한 범죄단체 구성원들이 됩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똑같은 범죄를 통해서 범죄 수익을 본 자들이죠. 그 수익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오늘날의 헌법재판관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무사 안일한 판사로서의 행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틀림없는 그들은 수혜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까닭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무엇인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빼박 증거, 영어로 말하자면 하드 에비던스, 확실한 증거물이죠. 이 하드 에비던스, 빼박 증거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이 증거물들을 미국 측과 공유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결과가 본인의 파면으로 결론이 나고 이제 형사재판을 가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내란죄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는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성급하게 윤이 인정하고 윤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후보를 밀겠다, 그 후보를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러한 행위와 그와 같은 결정을 하기 앞서서 먼저 지금 6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다음번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이런 너저분하고 잡다한 이런 일정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그 중간에 뭔가 지금 활화산과 같은 핵폭탄급 내지는 수소폭탄급의 지금 파괴력을 지닌 대형 사건이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죠. 대통령이 분명히 담화문에서도 얘기했듯이 국제적인 관계에서 지금 이와 같은 선거 관련된 다국적 체제 하에서의 국제 범죄가 발생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한 국가 간의 다국적 체제에서의 국제 범죄가 공조되었다. 또 그것이 물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찌 보면은 전쟁을 선포한다는 의미로도 들려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12월 3일 이후에 발생했던 극명한 사례들 중에 아프리카 가나공화국에서의 선거가 예상과는 달리 친미 정권으로 돌아섰다는 거. 달리 보면 중국이 더 이상 가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짓 조작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이미 칠레에서 또 브라질에서 에이펙 행사와 G20 행사를 통해서 이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 만났어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만났고 우리 아국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했는데 그 토니 블링컨이 짐 싸고 바쁜 사람일 텐데 왜 왔을까요? 한국에 12월 달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의 외무대신, 즉 일본의 외무부 장관이 할 일 없이 대통령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국민묘지를 참배하고 만나고 갔어요. 자, 미국과 일본은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고 러시아, 중국, 북한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친한 우방 국가들이죠. 근데 그 양국 간의 외교부 수장이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국을 다녀갔어요. 뭐를 전달하러 왔을까? 뭐를?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중국 군부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시진핑의 지금 권력이 거의 지금 붕괴돼서 내려가고 있으면서 거의 지금 중국이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지금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 관세로 인해서 아마 중국이 제가 보기에는 3개월 정도도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곧 지금 보복관세에 대한 또 다른 보복관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이 카운터 펀치가 중국한테 가해지게 되면은 중국이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이러는 과정에 결국 만약에
한국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아이들이 지금 제거가 되고 그 제거된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지령과 그간에 해왔던 일들이 지금 미국이 확실한 빼박 증거, 하드 에비던스로 쥐고서 이거를 흔들어서 공개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폭발력이 큰 핵탄두에 넣어서 비유하자면요. 그렇게 터뜨려버리면 중국이 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요. 무슨 1년이고 2년이고 오래 길게 끌 마음이 없습니다. USTR, 상무부, 재무부, CIA, FBI, NSA, NRO, DA, SS 등등 모든 군과 모든 정보기관이 총동원돼서 지금 총력전을 전개하면서 중국 공산당 해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자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나가는 일. 그것도 중국을 다녀와서 죽습니다. 자, 이런 일을 볼 때 지금 국제 공동 카르텔, 국제 범죄 조직단들이 그동안에 행해왔던 그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물증을 없애야 돼요. 사람을 없애야 돼요. 마치 이재명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갔던 것과 유사한 등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죽어서 사라져 준다면 어떠한 비밀스러운 범죄 행각이나 어떤 음험한 모략, 음모가 숨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자연사 한 것처럼. 그러나 알고 보면 자연사를 가장한 자살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타살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그 과정과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했던 궤적을 추적해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구나라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무슨 선거를 한다, 제7공화국을 간다, 누구를 밀어야 된다, 누구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이 결정적인 최후의 단서를 공개할 수 있는 이 이니셔티브, 이 주도권을 지금 보니까 확실하게 트럼프 쪽에서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빨리 가능한 한 공개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국가의 명운이 달렸어. 죽느냐 사느냐는 순간이야. 국제범죄 카르텔을 밝히기만 하면은 한순간에 모든 게 셧아웃되고 경기가 종료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순간에 과연 국가의 국가정보원이란 비밀정보조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국가정보원장이나 외교부 장관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자, 제가 지금 외교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자, 루비오 장관님,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귀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좀 공개적으로 말씀하셔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하든가 아니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서 존 레클레프 CIA 국장이나 아니면 캐시 파텔 FBI 국장 아니면 팬 본디 법무부 장관 아니면 마이클 월치 국가안보 보좌관 아니면 부보좌관에 있는 알렉스 웡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영어도 잘한다면서요. 그 잘하는 영어를
지금 사무실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짱 박혀서 월급만 받을 게 아니라 지금 가서 워싱턴에 가서 밤낮 없이 다니면서 그쪽의 수뇌부들을 만나서 이 나라를 좀 구해달라고,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 공표해서 우리나라를 구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그러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보다 적극적인 열성을 가진 그런 정직한 자세를 지금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점입니다. 자, 아무리 공직에 있으면서 그저 지 앞가림이나 하고 밥이나 빌어먹는데 연명하는 데에만 평생을 살아온 게 대부분이죠. 솔직히 우리나라 공직자들 가운데 국가와 국민과 함께 내 목숨과 운명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특히 외교부 출신들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몇 명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김규현 씨 저를 고발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앙심을 갖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알량한 외교관 길 걸으면서 얼마나 국가 간을 투철이 갖고 조국에 불타오르는 충성심을 갖고 외교관직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한 2명, 3명 있으면 많이 있겠죠.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외교부 서울본부에서 지시를 내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외교부 직원들이에요. 하물며 국정원은 좀 여유가 있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국정원도 해외 파견 나가는 애들 중에 역대 그런 행동을 해본 자가 거의 없던 걸로 알아요. 저는 양쪽의 일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적국에 포섭이 돼서 돌아와도 거짓말 탐지기를 태워도 거짓말 탐지기로 측정이 불가능해도 그런 자가 살아남아서 1급까지 가는 데가 바로 국정원 같은 그런 동네죠. 자, 제가 지금 밤잠을 자다가 잠이 안 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 우리나라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이 정말 핵폭탄 같은 사건이 공개가 될 경우에 모든 것이 지금 물거품 끝납니다. 응? 그동안에 온갖 추악하고 발악을 해왔던 각종 탄핵이라든가 또 거짓말을 해왔던 이 거짓말로 쌓은 이 태산 같은 이런 거짓말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국회도 끝나고 사법부도 끝나고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요, 국민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성군도 있고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합일된 하나로 총화가 된 그 상태에서의 간구, 절규, 기도, 이것이 하늘을 움직여서 극복했던 사례가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풍전등화에 누란 지기에 빠져 있던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6.25 전쟁 과정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절망 속에서 끝나가다가 기적적으로 회생을 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감히 건방지게, 전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따지면 그래요. 불자도 아니고 더더욱이나 천주교도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부처님 앞에 혹은 천주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 국민 모두가 간절하게 기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이게끔 이런 간곡한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해서 트럼프가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 응? 공산주의에 심취했는 이 악당들을 일순간에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의 작전을 지금 설계해서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그 트럼프 군단의 그 작전이 가능한 한 빨리, 내일이라도 아니 모레 아침이라도 이것이 실현돼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무릎 꿇고 간절히 소원하고 희망하고 기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젊었을 때 해외 출장 다니거나 이럴 때 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다녔습니다. 왜?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서 없어지더라도 육신은 없어지지만 묘비 하나 남을 거 아니냐. 적어도 그냥 죽어서는 갈 수 없지만 그렇게 일하다가 죽게 되면 국립묘지에 가서 아버지 묘소보다 그 밑이 되겠지만 그래도 최덕근 영사님 옆에 정도는 묻힐 수 있지 않을까. 거기가 바로 소방관들 묘인데요. 그래서 저는 늘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결국 현장에서 죽는 그 꿈을 이룩하지 못하고 지금 벌써 6학년도 훌쩍 넘어버린, 내일 모레 이제 7학년이 되길 기다려야 되는 이 정도까지 살았습니다. 너무 많이 살았죠. 근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으면 과연 어디로 갈까? 이 친중 매국노 그룹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 나라는 중국의 속국으로 돼서 끝납니다. 끝나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야릇한 정보가 있어요. 무엇이냐? 어떤 자가 있는데 그 자는 굉장히 돈도 많고 영향력이 있는 로펌, 법률 회사의 직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가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낙마시키고 6개월 조건부로 하야해라, 이러저러한 협박을 하면서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말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헌법재판소를 이용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파면에 이르게끔 했다는 이러한 첩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만약에 이와 같은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두가 거짓으로 끝장나고 그 과정에 참여했던 8인 헌법재판관은 모두 능지처참 내지는 사형대에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교수형을 시키든지. 자, 지금 어찌 보면 요 며칠 사이가 국가가 죽느냐 사느냐의 이 갈림길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죽어도 지옥불에도 못 떨어지지 않을까. 왜? 지옥보다 더한 데가 어디 더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천당 아니면 지옥, 이렇게 저는 구분해서 생각했는데, 만약에 그런 자들의 만행과 그런 비루한 뒷거래가 판명이 됐을 경우 결국 이거는요, 부정선거가 밝혀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정과 불법, 거짓, 조작이 이제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이 사악한 악의 무리들이 일순간에 청소되는 이 순간이 올 텐데, 이것의 시발점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또 같은 비도상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 일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낸다라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시발점이 되어서 인류 전체가 행복해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의 기구를 갖다가 통합하고 관리하고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기여를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서 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한민국을 부패시킨 사법부, 입법부, 또 행정부 내에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전염되어 그들의 물질에, 그들의 향응에, 그들의 돈과 여자의 약점이 잡혀서 결국에 양심을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학계의 교수들은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연예계, 배우들,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한둘이 아니겠죠. 거기에다가 중국산 마약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유흥가에 살포하고 대한민국의 경찰과 조직폭력배들과 어울려져서 그렇게 해서 수억만큼을 벌어서 정치권에다 돈을 대주고 정치권을 포섭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이 부패 구조가 형성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지난 문재인 5년 동안에 썩을 만큼 썩어서 악취가 풀풀 나서 윤석열 정권이 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 썩은 게 튀어져 나왔죠. 퇴진이 추모다라고 얘기했던 이태원 사건만 보더라도 그것은 틀림없는 중국 공산당이 뿌린 마약과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산 마약은 넘어오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덮어버렸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가 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야심한 시간에 제가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독자님께 먼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절규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간절하게 소원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제대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아집, 개인적인 기회주의자로서의 변질성, 기득권을 향유하고자 하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이기주의, 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두 손 모아 하늘에 간절하게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결과가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정말 핵폭탄급의 결과가 발표가 되어서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실 앞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밤에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렇게 또 잠에서 깨어나셔서 나중에라도 이 방송 보시게 된다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침 시간도 좋고 낮 시간도 좋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간곡하게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기를 충정을 다해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